안녕하세요. 초성교회 남소연 사모입니다. 초성TV 이달의 추천도서 8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좀 더 다양한 여러 권의 책들을 갖고 왔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영상 보시고 골라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신앙서적인 조재욱의 보통의 질문들입니다. 조재욱 목사님은 인스타그램 계정 물음에 답하다라는 계정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 안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인데요. 이 책 보통의 질문들은 그 물음에 답하다 계정에 올라왔던 글들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품어왔던 의문들, 여러 가지 의문, 질문들, 또 그에 대한 따뜻한 답변들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저는 이 책은 특히 청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을 책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요즘 아주 핫한 이스라 남궁인의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서간 에세이 시리즈 총총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데요. 말 그대로 서간, 두 작가가 주고받는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 작가의 글을 좋아하고 또 응급의학과 의사이기도 한 그래서 병원을 배경으로 쓴 남궁인 작가의 책들도 즐겨 보았던지라 저는 주저없이 이 책을 골라서 봤는데 역시나 좋았고요. 두 작가를 알고 읽어도 좋지만 편지라는 특성, 오고 가는 편지라는 특성상 읽다 보니 외려 작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책입니다. 요즘 짧은 메시지로 모든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이상하다 할 사람도 전혀 없는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를 역행해가는 서간 에세이. 두 작가가 다양한 주제로, 두 작가가 원래 이 책을 쓰기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깊고 그랬던 사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 약간은 거리가 있는 사이에서 편지로, 다양한 주제를 편지로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편지라는 형식 안에서 풀어내는 서간 에세이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저는 요즘 범람하는 여러 에세이들 중에서 굉장히 좋게 만족도가 높게 읽었고 또 재밌었습니다. 서간 문학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또 이 시대에 편지라는 글을 오랜만에 만나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책으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은 소설입니다. 요즘 너무 덥고 습한 날들의 연속이라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작가 작품이며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서 민음사, 열린 책들 등의 세계문학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요즘 소설이나 영화가 너무 또 자극적이고 현실에서는 또 그보다 더한 잔혹한 사건들이 불행히 또 너무 자주 일어나기에 19세기 말에 쓰여진 이 작품이 조금 순한 맛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과 공포 그 자체를 논하는 데는 이 포만한 작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동물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데 특히 강아지를 어려서부터 키웠었고 무척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렇게 보면 꺼려하고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마당냥이들을 키우면서 고양이의 매력에 빠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가 국민학교 때 읽었던 이 포 단편선에 있는 검은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책에도 검은 고양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무섭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책으로 또 부모님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SAT 추천도서, 서울대 권장도서, 노벨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 그만큼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공포, 재미, 문학적 완성도가 있는 모두 있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입니다.
네 번째 책도 아주 요즘 인기인 장안의 화제인 누리 작가 글 그림의 긴긴 밤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어린이 도서입니다. 동화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SNS 등지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어른들이 더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올해 2021년에 책이다라고 꼽을 만큼 화제의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제가 원래도 책을 읽고 뭐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잘 우는 편이긴 한데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많이 눈물을 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지구상 마지막 흰바위 코뿔소인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이 많은 긴긴 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이 책의 이야기인데요. 140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에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노든과 펭귄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림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도 정말 벅찬 감동과 여운이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이 책은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꼭 한번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두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로 좋은 책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책은 매슈 디 러플랜트의 굉장한 것들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표지에 문어가 저를 사로잡아서 책을 집어 들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문어를 무척 좋아해서 먹는 거를 무척 좋아해서 문어다 하고 제가 이 책을 집어 들었는데 책의 내용이 좋아서 구입하고 이렇게 추천 도서로 들고 나왔습니다. 저자인 매슈 디 러플랜트는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주로 전쟁, 집단 학살, 기아, 영아 살해, 조직폭력 등 인간 사회의 암울한 면을 많이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너무 불행에 노출되고 피폐해져서 삶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쁨과 경외감을 가져다주는 최상의 생명체들을 취재해서 이렇게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책의 부제가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치명적인 생물의 진화인 만큼 지구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극한 생물을 찾아내고 소개한 책입니다. 8개의 챕터로 나뉘어져서 책 뒷면에도 보시면 큰 것, 가장 큰 몸집에도 암에 걸리지 않는 코끼리, 작은 것, 가장 작은 몸으로 방사능을 먹어치우는 박테리아, 또 뭐 오래 사는 것, 4,000년 넘게 노화를 모르는 강털 소나무, 빠른 것, 1초당 자기 몸 길이의 300배를 넘게 이동하는 진드기 등 8개의 챕터로 나뉘어져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경이와 자연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명의 경이, 자연의 위대함을 훼손하는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는 장면들도 있어서 씁쓸한 면이 들기도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연과학, 생명과학 책인 만큼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글밥이 많지요. 책에 굉장히 관심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 있는 고학년 친구들이면 모를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책인데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좋을 책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연과학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읽고 얘기해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이 피조물의 세계, 굉장한 것들의 세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또 지속되는 팬데믹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애쓰고 인내하시면서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8월 두 번째 추천 도서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세요.